지금도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위법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형은 왜 집행이 안 되지? 그냥 우리나라 집행 안 하는구나. 아니요,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달변님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사형 집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죠. 헌법에 명시적으로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입장인데, 이제까지 사형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합헌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사형제도는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사형제도와 관련돼서 참성, 반대 이 입장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어찌됐든 사형제가 존치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PD님, 그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은 게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으세요? 97년? 맞아요. 지금 26년째 사형제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본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돼서 이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거, 그리고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거, 그 어떤 것도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존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97년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 59명인가요? 한 그 정도 인원의 사형 판결 확정받은 사형수들이 현재 미집행인 상태로 있는데, 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시효가 30년입니다. 30년이 다 와가는 거죠. 20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형 집행의 시효가 30년이 지나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집행 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만든다 이런 논의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PD님은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저는 찬성입니다. 왜 찬성하시는 거예요? 흉악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사형이라도 집행을 해야 겁을 먹고 좀 줄어들지 않을까. 찬성하는 입장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형벌은 약간 응보적 기능이 있거든요. 너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아야 돼. 응보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형사 정책적 기능으로 이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제약이 돼서 위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좀 막아준다 이런 차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다.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사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사형을 시킨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도 반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좀 다쳐서, 걔가 그때 다쳤을 때 칼로 이렇게 탁 좀 베었을 뿐이지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을 선고받는 사형수들은 거의 연쇄살인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연쇄살인범의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보통 칼로 의해서든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든, 최근에 있었던 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얼마나 돌아가실 때까지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어요. 그런 피해자들이 느꼈던 고통을 내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자유가 제약될 뿐인 거지, 그 비슷한 등가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를 이 상태로 두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형수가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때리고, 아무튼 되게 이제 수용 태도가 좋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형시설 이제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형수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에 관한 부분이고 국제사회의 관계라든지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형제를 집행할 것이냐 집행하지 않을 것이냐는 통치권자의 결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위법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46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한다. 근데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량이 아닙니다. 465조에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심제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6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문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고 명령하면 5일 이내 집행해야 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없습니다. 원래는 해야 맞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 있죠. 사형과 관련돼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 진범이 이춘재인데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신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형 판결이 되진 않았었죠. 요새는 진짜 흉악 범죄가 우리나라 CCTV가 엄청나게 깔려 있고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증거,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뭐 유전자 감식 이런 것 기술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서의 살인사건, 신림역에서의 살인사건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최근에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범인이 정해져 있고 그 범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데 법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 이거 위법한 겁니다. 지금 현 정권은 그 검사 출신께서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런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검사로 재직 중에 사형 집행을 해보신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형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걸 별도로 두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사형을 없애자는 거예요. 없앨 거면 없애고 둘 거면 집행해라. 이거는 명백하게 직무유기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당시에 권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고발한 사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처벌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실제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이건 행정소송이라면 무작위 위법하게 소송을 해도 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형은 왜 집행이 안 되지? 그냥 우리나라 집행 안 하는구나. 아니요.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거 집행 안 하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를 이렇게 두는 건 아주 위법한 무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보면은 매너 맥스맨이라는 영화 뭐였죠? 킹스맨이요. 킹스맨. 킹스맨에서 거기 뭐 핸드폰 어플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문제다. 근데 그네들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우발적으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계획적이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마음속에 내가 이래봤자 나는 죽임은 안 당해 라는 그 부분이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지금 위법하게 범죄로 돼 있지만 만약에 성매매가 형법상 범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 꽤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졌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게 두려운 거죠. 이게 위화적 기능인 거예요. 성매매를 물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그런 외부적 장치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 사형제도를 둔 이상은 집행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을 거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주고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의견을 같이 내주시면 이런 위법한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